인유한 위원장이 큰 힘이 된다며 칭찬한 두 장관이 있죠. 그분들 얘기입니다. 원희룡 장관님께서 전화가 저한테 왔습니다. 이틀 전에. 깊은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해보고 올바른 길로 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원희룡 장관이나 우리 한 장관님께서는 스스로 좋은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자체가 저희 혁신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다른 분들도 그분을 보고 내려놓고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좀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으면 더욱더 좋을 일이 없겠습니다. 예. 자, 원희룡 장관 지금 너무 큰 힘이 된대요. 더욱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한 겁니다. 한동훈 장관은 아직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비슷한 행보를 보이기는 해요. 물론 정치적 발언 절대 안 합니다. 정치적 발언하면 민주당에서 탄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총선과 관련된 직접적인 얘기는 안 해요. 돌려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들어오라. 그리고 1등 공신이 되라. 저는 그래서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좀 당에 빨리 와라고 했는데 그 절박성을 한 장관이 좀 깨달아야 된다. 빨리 와서 당 변화에 도움을 주고 그래서 당정 수평적 관계를 만드는 진짜 구국 1등 공신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한테도 1등 공신이 되고. 자, 그러면 한동훈이 들어오면 1등 공신이 되고 당을 바꿀 수 있을까? 양측 얘기 들어보죠.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거는 한동훈 장관이 들어와서 변화를 꾀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의 변화와 맞물려서 가야 되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지금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거취나 이런 거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결국은 시간 뭉개다가 그분들이 기득권 내려놓지 않고 그대로 그 지역에 또 나온다라고 하면 한동훈 장관은 그분들 당선시키는 불쏘시개 역할밖에 안 돼요. 에너지를 빨리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께서도 내가 바란 건 이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한동훈 장관의 에너지가 덜 반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죠. 오호.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혁신을 해가면서 우리도 혁신하니까 새로운 에너지인 한동훈 장관께서 오십시오.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고 아하. 한동훈 장관 보고 험지 나가라, 비례대표 후순위 나가라. 이건 그냥 완전 자기 욕심이죠. 나도 희생하고 우리도 희생하고 선당우사하고 총선 승리 위해서 필요한 한동훈 장관도 오십시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당 내에서도 그런 발언하시는 분들은 나도 이렇게 내려놓고 다른 정진도 내가 권유하고 있고 이런 게 가야 되고 특히나 당 대표인 김기현 대표께서는 상징성이 있으시잖아요. 먼저 어느 정도 입장 발표하고서 이런 중량감 있는 분들에 대한 스텝이 밟아져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참고로 지금 하태경 의원은 이미 자진 지역구 이제 나오겠다. 지역구를 내려놓고 수도권에 출마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자, 한동훈이 들어오면 달라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별로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은 정치권에 들어오기 직전까지는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고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지만 정치권에 딱 들어와서 자신의 포스트가 정해진다. 더구나 지역구가 특정 지역에 정해지는 순간 치열한 공격과 이제 민주당의 집중 견제의 대상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워낙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실세 또는 윤석열의 아바타, 소통령 이런 식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실망한 그 감정이 그대로 한동훈에게 전이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거거든요. 또 지금 최근에 한동훈 장관이 이제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 5천만의 언어를 구사하겠다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새로운 모습을 어필하려고 노력하는 중인 걸로 아는데 근데 그분이 쓰는 언어는 정말로 보수권의 언어, 검찰의 언어 또는 기득권의 언어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자신의 태도나 기본적인 가치를 바꾸지 않는 이상 저대로는 저는 국민의힘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매우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양측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겠다. 한동훈 장관이 대전에서 했던 얘기죠. 이러자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말이 재밌어요.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겠다. 이 말꼬리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 한동훈 사투리를 쓰잖아요. 전 정권 검찰, 현 정권 검찰이 사실상 있다. 이런 얘기를 장관이 한다. 맞지 않죠. 그리고 장관이 한쪽 정치 세력을 강하게 대변한다. 맞지 않죠. 굉장히 심한 사투리를 쓰는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사투리를 쓰는지도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자, 어제는 박성준 대변인이 서초동 사투리 쓰고 있다고 하고 사투리 당신도 많이 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였을까요?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반박합니다. 저요, 청주 살아요, 살았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박주민 의원이 한 장관님이야말로 이제 본인의 사투리를 쓴다고 비판을 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춘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청주에 살아서 뭐 저한테 사투리가 좀 나올 수도 있죠. 1년 반 내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측면에서 여당이 이제 다수당이 되거나 해야만 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차원에서는 좀 총선 출마가 검사하시면 잘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갑자기 춘천이 나오고 청주가 나와요?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박주민 의원이 이제 한동훈 사투리를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모 고향이 춘천이고 내가 어릴 적 산 곳이 청주여서 말 중에 사투리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반발을 하는 이제 유머로 연결시키는 과정 중에 나온 이제 대꾸인데요. 이게 본의 아니게 이제 반사이익을 얻는 부분이 한동훈 장관이 현대고 나오고 서울법대 나와서 서울 토박이인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그 부모의 고향, 그러니까 지역과도 연고가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어필이 되면서 이게 법무장관 그리고 또 서울 지역구를 출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옵션에서 더 나아가서 전국구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를 좀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까지도 지금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두 지역이 벌써 나왔어요. 춘천, 청주.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장관이 무슨 말을 하면 이제 그걸 이제 출마와 연계지어서 해석하는 이제 해석 가운데 지금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여권에서는 대중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한 장관의 의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그 5천만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 이런 표현까지 한 것과 또 연장선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다분히 의도가 있는 발언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 민주당이나 또는 다른 정당,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정당, 아니 뭐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도 뭐 이 경선이라는 걸 만약에 치르게 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니까요. 한동훈 장관이 어디로 오느냐를 두고 혹시 내 지역 아닐까? 벌써 몇 군데 나왔잖아요. 최재형 현역 의원이 있는 종로 거기 나오니까 최재형 의원이 여긴 아니지. 그러니까 또 이번엔 오라고 했었나요? 정청래 의원이 있는 마포을 한번 붙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뭐 용산, 권영세 의원 있는데 또 거기 여러 군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저기 지금 지역구 얘기가 나오면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든 아니면 민주당이든. 근데 요 대결은 한번 해볼 만도 하네. 젊은 사람은 아니죠. 이미 이제 젊은 시절을 겪었던 사람이긴 합니다만 이미지가 비슷한 두 사람. 바로 뭐 송영길 전 대표는 아니에요. 송영길 전 대표와 함께 86 운동권 출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동이었나요? 이 사람 누구였습니까? 예,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임종석 대 한동훈. 임 전 실장은요 본인도 아직 50대여서 이제 원로로 취급하지 말아달라 지금 이런 예, 어필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직은 젊은 정치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임 전 실장 이제 공교롭게 지금 말씀하셨던 지역구 한동훈 장관이 출마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으로 거론되는 지역구 가운데 종로와 용산, 뭐 성동 이런 지역구가 있는데 이 지역들을 두루 검토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 야권 인사가 바로 이 임 전 실장. 입니다. 그런 임 전 실장이 아직 본인의 출마 의사를 내비치기 전에 이제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놓고 공개 메시지를 올렸거든요. 이 한 장관마저 김건희 여사처럼 호가호위에 빠져들게 된다면 나중에 그 평가와 대가는 혹독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검사 정권을 다시 5년 연장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제 임종석이 지금 얘기하고 나와요. 벌써. 예, 사실상 이제 윤 대통령과 영광을 같이 했던 사람이 한 장관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한 장관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 장관이 지금 출마를 하게 된다면 향후 대권 후보로까지도 도약할 수 있는 인물로 보고 보여지고 있지만 그렇게 검사 정권 5년이 연장되는 일이 없을 거라고 하면서 견제구를 날린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잠깐만요. 임종석 전 실장 제가 알기로는 한양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동은 어떻게 보면 임종석의 홈그라운드일 수 있어요. 그런데 홈그라운드에 갈 건지 아니면은 제3의 장소에서 붙자는 건지 이것도 아직은 좀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예, 어쨌든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을 역임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체급을 전국구로 볼 수 키워보자는 있죠. 차원에서 주요 지역구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고 본인도 그런 방면으로 희망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예. 한 장관과 맞불을 놓게 될 야권의 유력 인사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도 지금 86 정치인이잖아요. 임종석 전 실장도 사실 뭐 본인은 영길이 형이랑 나랑 나이 차이 많이 나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같은 586이라도. 근데 송영길 또는 임종석 이런 분들이 부담이 되는 민주당 젊은 정치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하면 이게 국민의힘에서의 세대교체 바람이 부니까 이게 민주당에도 불 수도 있다라는 걸 기대하는 민주당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 불어오는 바람이 이 세대교체 바람을 불어와서 국민의힘의 세대교체를 실제로 이루고 그다음에 이 바람을 절대 민주당이 못 막아서 세대교체까지 민주당의 세대교체까지 이루어진다. 그러면 저희는 땡큐 베리 마치입니다. 땡큐도 아니고 땡큐 베리 마치라고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우리 그 한동훈 장관의 출마에 대한 그 반작용, 우리 민주당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으로 세대교체를 생각하는 우리 전용기 의원 같은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이미 정치권을 한번 떠난 분들, 이분들이 이제 다시 민주당으로 이제 컴백하는 것 이 자체가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우려하고 있고요. 특히 86 운동권 세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분들이 뭐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정말 큰 역할을 한 건 누구나 다 인정해야 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민주화는 이제 다 이루어졌으니까 저분들의 어떤 시대적 소명에 대해서 이제 다른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 민주당이 다른 큰 흐름을 타야 된다 하는 이런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뭐 임종석 의원이 전 실장이 한동훈하고 붙으면 어떤 결과를 뭐 가져올까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저는 그게 오히려 문재인 대 이제 윤석열 이렇게 이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판이 커질 수 있다. 네, 판이 커지는데 만약에 그렇게 판이 커지면은 저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한번 심판을 받은 분이잖아요. 받아서 이제 정권을 이제 잃은 그런 척이고 아직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비판할 게 남아있고 심판할 게 있기 때문에 그 둘의 대결에서는 저는 이제 임종석 실장이 우위에 설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과거를 보고 계시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과거의 인물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더 이상 선거 나갈 일이 없는 분이죠. 임종석과 한동훈을 얘기를 하면 더 이제 그런 대비가 될 텐데 임종석 전 의원이 처음 국회 들어온 게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 그럼 지금 23년 전 다음에 뭐 나간다고 24년 만에 또 도전하는 거 17대 18대까지밖에 국회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굵직한 경력이 서울시 부시장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이분하고 한동훈 장관을 비교한다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 저 사람이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한동훈 장관만이 가진 매력이 있잖아요. 뭔가 외모도 기존 정치인하고 다릅니다. 전혀 살이 찌지 않았어요. 말을 너무 잘해요. 경력 살찐 게 잘못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아니고 예. 제가 어쨌든 예.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임종석을 비교한다. 그래서 승부를 예상한다. 글쎄요. 제가 볼 땐 이미 승부 난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